이번 강의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주소,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주소가 있는데 그러한 주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네트워크는 결국 인터넷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터넷은 하나의 유니버설 네트워크이죠. 하나의 보편적인 망이에요. 그래서 이 망에 접속한 모든 단말들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물리망들이 요 라우터라고 하는 혹은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망이죠. 실제 망으로 보게 되면은 수많은 망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인터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부분을 잘라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소문자 I로 얘기를 하면은 글자 그대로 인터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걸 의미하게 되고 그러한 네트워크 중에서 대문자 I로 얘기하는 인터넷,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유 명사로서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인데 이런 특정 프로토콜에 의해서 모든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터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피지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네트워크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라우터에 의해서 분리되는 조그만 네트워크, LAN 같은 경우에는 LAN 안에서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서브넷이라고 하는 말로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서로 이질적인 피지컬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단말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를 인식할 수가 있으려면은 뭔가 공통된 정의된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데 모든 호스트는 이 네트워크 접속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고유한 식별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호스트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식별자는 공통된 그러니까 서로를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식별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럼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모든 호스트들이 이런 호스트들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각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러한 그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그 인터페이스 접속점 요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첫 번째 어느 네트워크이냐. 앞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 여러 이질적인 피지컬 네트워크 물리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중에 어떠한 네트워크이냐. 그 네트워크를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접속점 인터페이스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유한 식별자는 두 개의 값을 가져야 돼요.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식별자하고 그 네트워크에서의 인터페이스, 접속점을 나타내는 식별자 두 개의 아이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두 개의 값으로 이 인터넷에서 어떤 네트워크이냐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접속점이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 경우에 이 네트워크 접속점 식별자가 결국 IP 주소예요. IP 주소.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의 접속점을 IP 주소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네트워크 식별이 필요하죠. 어떤 네트워크를 나타내는지를 표시하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의 접속점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바로 IP 주소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서 두 가지 아이디로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네트워크 아이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뒷부분은 그 네트워크의 어느 인터페이스냐를 나타내는 아이디가 되는 거죠. 나중에
IP를 얘기할 때 IP 주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P 주소는 결국은 네트워크 접속점을 표시를 하는데, 그건 이 두 가지 요소로서 표시를 하게 된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IP 주소를 가지고 어떤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표시를 한다 그랬죠.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접속점을 IP 주소가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 호스트가 이 네트워크에서의 접속점을 IP 주소가 표시를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통신을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이 호스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호스트 안에서 통신을 하는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여러 개죠. 굉장히 많아요. 동시에 어느 순간에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호스트에 도착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어느 프로세스로 가는지를 나타내주는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프로세스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이 접속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아이디고, 그 다음에 이 호스트 안에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주소가 필요해요. 인터넷에서 이 프로세스 주소가 뭐냐면은 바로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 수송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응용 프로세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주소를 인터넷 용어로 포트 번호라고 얘기를 하죠. TCP 혹은 UDP 용어로서 포트 번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 번호는 우리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주소 개념으로 치면은 프로세스 주소가 되는 거고, 그거를 TCP, UDP 용어로는 포트 번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은 네트워크 상에서 두 개 통신을 하는 단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IP 주소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IP 주소를 갖는 두 개의 호스트 안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주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P 주소와 그 다음에 어느 프로세스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포트 번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이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이 호스트에 있는 주소, 지금 이 서버 주소가 13번이에요. 그래서 13번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가 요 해당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요 13번 주소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요 520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 때는 52000번 주소를 갖는 프로세스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TCP를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 포트 번호가 TCP 경우에 65,535번까지 줄 수가 있어요. 0번부터. 이건 그 포트 번호의 길이, 비트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죠. 웰론 포트 번호라고 미리 정해진 포트 번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들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그 프로세스의 주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서 사용되는 프로세스 경우에 할당되는 주소 영역이 있는 거죠. 자, 이 개념을 한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그 보온이라고 하는 학생하고 기수라는 학생이 어떤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있고, 길수는 부산에 있는 기숙사에 있어요. 보원이 길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원은 이 편지를 자기 기숙사 메일함에 넣었죠. 그러면은 보원 기숙사의 관리자는 이 모든 편지, 보원의 편지뿐만 아니라 보원과 같은 기숙사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편지도 모아가지고 우체국에 보내서 우편 배달부는 그 편지를 길수가 있는 부산, 해당되는 우체국으로 보내주겠죠. 그러면은 그 우편 배달부는 길수가 사는 기숙사에 이 편지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기숙사 관리자가 기숙사에 도착한 모든 편지를 수거해서 각 학생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은이 보낸 편지가 기수에게 도착하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편지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주소가 없으면은 전달이 될 수가 없죠. 기숙사 주소를 가지고 기숙사의 편지가 도착을 하죠. 그러면은 기숙사 관리인이 아마 기숙사에 메일 박스가 있어가지고 메일 박스에다가 넣어두면은, 그러면은 그 편지가 이 길수라는 이름이 있는 메일 박스에 있으니까 길수가 자기 거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 관리인 입장에서 보면은 기숙사에 도착한 편지를 장길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해당되는 학생 메일박스에 분류해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수가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설명한 주소 개념하고 매핑을 시켜보게 되면은, 우리가 통신을 하는 메시지가 호스트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 호스트로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송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토콜에서 이 호스트에 도착한 편지를 어느 응용 프로세스로 가는 것인지를 프로세스 주소, 앞에서 얘기한 TCP 용어로 치면은 포트 번호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응용 프로세스로 전달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프로토콜 스택으로 보면은 요 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요것이 IP 주소예요. 그 다음에 TCP에서 어느 프로세스로 보내주는지를 나타내는 프로세스 주소가 포트 번호예요. 인터넷 경우에는 요것이 IP 주소가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포트 번호가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IP 입장에서 요거를 TCP로 넘겨줄 때 그때 주소는 필요가 없느냐? 물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IP, TCP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IP를 이용하는 것이 TCP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IP 입장에서는 TCP 말고 딴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 주소인데, 인터넷에서는 그 주소 이름을 프로토콜 ID라고 불러요. 나중에 IP를 공부할 때 보게 되면은 프로토콜 ID라고 하는 필드가 존재하죠. 이 프로토콜 ID가 IP 입장에서 TCP 말고 혹은 또 딴 것도 있으니까 어디다 전달을 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그 주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TCP가 갖는 프로토콜 ID 값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인터넷 경우에 3개의 주소가 존재해요. 3개의 주소가 존재해요. 각각이 트랜스포트 레이어하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정의돼 사용되는 주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링크 레이어하고 피지컬 레이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 경우에는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이 링크 레이어하고 피지컬 레이어는 정의를 하고 있질 않아요. 이거는 해당되는 물리망이 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물리망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더넷이냐, 와이파이냐, CDMA 망이냐, 혹은 포인트 수도 있고, 그런 물리망에 의해서 피지컬 레이어하고 링크 레이어가 결정이 되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망이 한 가지 물리망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나 피지컬 레이어 프로토콜은 존재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인터넷 경우에는 이 부분은 블랭크예요. 그 내용은, 이 블랭크에 채워지는 내용은 어떤 물리망이냐에 따라서 이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과 피지컬 레이어 프로토콜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물리망에서도 결국은 이 프레임,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링크 계층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정 물리망 경우에 링크 레이어에서 정의해서 사용하는 그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전달을 시켜주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링크 레이어 주소하고 IP 주소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 아니냐? 물론 다르죠. 그렇다면은 이 물리망에서 어떻게 이 호스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느냐. 찾아가는 건 링크 레이어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인터넷망에서 요 주소는, 요 네트워크, 요 인터페이스의 주소는 IP 주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 링크 레이어 주소에서 IP 주소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매핑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지금 얘기한 대로 물리망은 모두 동일하지 않아요. 이더넷도 쓰고 있고, 이더넷을 제일 많이 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새는 와이파이망, 무선 인터넷망도 많이 쓰고, 또 CDMA망 쓰고, 또 간단하게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단말하고 단말이 이렇게 그냥 직접 하나의 라인으로 포인트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인터넷에서 물리망으로 사용될 수가 있죠. 그러한 물리망들은 서로 다른 통신 기술의 기반을 둔 링크 레이어하고 피지컬 레이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별도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런 이질적인 물리망에서 결국 IP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질적인 망들이, 물리망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유니버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동작을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망들이 결국 IP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IP를 통해서. 여기 주소 개념으로 치면은 결국 어떤 물리망에 있는 호스트든지 간에 IP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링크 레이어에서 정의된 주소하고, 그러니까 물리망 주소하고 IP 주소하고 연결시켜주는 매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어떤 특정 물리망 경우에 IP 주소와 매핑을 하기 위한 주소 변환 프로토콜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소가 인터넷에서는 존재하는데 그게 도메인 주소죠. 잘 알고 있는 도메인 주소예요. 근데 이 도메인 주소는 인터넷에서 인식하는 주소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주소는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주소예요. 그러니까 망에서는 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지는 않죠.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망에서는 IP 주소를 가지고 결국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는 당연히 IP 주소하고 매핑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도메인 주소는 해당되는 IP 주소로 변환이 돼야 되겠죠. 그 과정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바로 다음 강의에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